나이가 들면 자식들도 커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연을 끊고 사는 자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만날수록 상처만 주고받는다며 부모도 자식도 괴로워하지요.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돌이킬 수는 있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나간 세월에 후회가 된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인생의 지혜를 통해 부모가 자식에게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노후가 되어서도 자식과 원만한 관계, 그리고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알아야 할 것들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도 부모가 처음인 만큼 부모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 교육을 듣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도 긍정적이고 활기찬 자세로 임하게 되죠.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자기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 중년 노년의 인생은 다음과 같지요. 부모의 기대에 이끌려 살다가 결혼해서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내 나이 중년이 되고 보니 자녀들은 사춘기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먹고 사느라 일로 바쁘고 대화가 어렵지요. 내 삶을 뒤돌아보니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인생이 뭔가 싶어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쁘다고 기저귀 갈아주며 맛있는 거 해주고 아플 때는 밤잠 설치며 간호하고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저 혼자 잘한 듯 자기 마음대로 하면 배신감이 큽니다.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면서 키워왔는데 이 사랑이 배신당한 것 같아서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이러면 부모인 우리도 사람인지라 원망이 깊어지고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키운 자녀들 때문에 계속 마음이 괴로워서는 될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아이들도 배움이 아직 부족하기에 부모도 함께 고통받는 경우가 많지요.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가끔은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할까요? 먼저 자식들은 주는 법을 잘 모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도 부모의 헌신으로 대학까지 다 다닙니다. 아이들의 친구 관계도 걱정들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 종종 친구를 사귈 때 잘 사는 집 친구를 만나서 눈높이가 그쪽에 맞춰집니다. 본인이 커서 돈을 벌어도 이미 높아진 생활 수준에 맞춰야 하니 부모를 지원할 여유가 없습니다. 주는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며 받는 연습만 되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져 그걸 맞추기에도 여유가 없습니다. 부모의 지원으로 비싼 교육은 받았지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본인은 부모 잘못 만났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고마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은 어떤가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잘 키우려고 엄청난 희생을 했기 때문에 바라는 마음이 커집니다. 부모가 바라는 마음은 크고 자녀가 주는 연습이 안 되어 있고 오히려 부모에 대한 불만만 있으니 관계가 나빠질 확률이 높은 것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나는 너를 무리해서 도와줄 수 없다. 내가 알아서 살아라 하는 집의 자녀는 빨리 커서 자립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한테 별로 해준 게 없으니까 별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이 효자처럼 느껴집니다. 예전 시골의 딸들은 초등학교만 나와서 공장에서 일하고 어렵게 번 돈으로 부모 용돈도 주고 같이 노후도 책임지고 병원에도 갔습니다.
땅과 논을 전부 팔아서 대학 보내놓은 아들은 결혼할 때 집 산다고, 아니면 새로 사업하고 싶다며 부모의 노후 자금이 될 수 있는 소를 팔아달라고 요구하지요. 왜냐하면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눈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옛날에 아들 때문에 집안 망한다는 뉴스가 종종 들리고 많은 부모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기도 했죠. 효자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것은 옛날 사람의 이야기이고, 우리 자녀를 효자 효녀로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대를 안 하면 모두가 효자 효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나에게 손 안 벌리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 효도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한 부모-자식 관계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을 지켜준다면 자식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심을 키워주기 전에 아이가 어리다면, 아니 조금 컸더라도 이것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 마음을 꼭 전달하여 키워야 합니다. 어릴 때 아이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의 평생 행복의 바탕이 됩니다. 아이는 한 인격체, 사회에서의 인간으로서 성장하여 부모에게 참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부부가 큰 소리로 싸우거나 아이를 야단쳐서 집안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지 마세요. 먹는 음식은 부족해도 괜찮고, 입는 옷도 부족해도 괜찮고, 자는 집은 조금 허술해도 괜찮습니다. 장난감도 없어도 괜찮아요. 물질적인 것은 부족해도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가정이 참으로 자식 복이 많은 노후를 보내곤 하지요. 그래서 아이가 성장할 때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심성이 불안하고 약하면 평생 무엇을 잘했더라도 불행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만드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함부로 화내고 짜증을 내면 안 됩니다. 물론 혼낼 때는 단호하게 혼내야 하지만 아이가 화풀이 대상이 되거나 일관성 없이 혼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피해가 큽니다. 나무도 어리고 작을수록 조금만 힘을 가하면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큰 나무는 상처를 좀 내도 크게 피해가 없습니다. 양육자의 정신 상태가 어떤가에 달린 것입니다. 하얀 종이가 물감에 따라서 물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부모의 심리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하고, 부모가 큰 소리 치면 아이도 불안해하며 위축됩니다. 이런 아이는 어떻게 자랄까요? 어릴 때 부모가 자꾸 야단치는데 부당해도 힘이 부족하니까 저항을 못합니다. 그러면 매사에 불만이 쌓이고 어떠한 사안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서 힘이 생기면 누군가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해도 과거에 쌓인 불만이 폭발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부모를 때리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은 양육자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3살까지 학대받은 아이와 사랑받은 아이의 대뇌 크기에 차이가 난다는 의학 전문가의 발표도 있죠. 3살까지 자아가 형성되고 이때의 성질은 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말한 겁니다. 아이는 100% 양육자를 닮습니다. 엄마가 키우면 엄마를 닮고 할머니가 키우면 할머니를 닮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엄마가 따로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양육자가 엄마입니다.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기른 사람이 엄마입니다. 그래서 내가 낳았느냐, 입양했느냐는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기르면 내 아이입니다. 그러니 기르는 사람은 아이의 심리가 안정되도록 키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사람인지라 화가 날 때는 있겠으나 본인이 자녀에게 짜증을 내고 다그치는 버릇이 있다면 당장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불행해지고
본인도 나중에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본인이 지금 아이에게 잘못한 것은 잊어버리고 아이 키우느라고 고생한 것만 기억할 텐데 나중에 아이가 삐뚤어지고 폭력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해집니다. 아이는 존경받지 못할 부모라고 여기기도 하죠. 지금은 괜찮으니 커서도 괜찮을 거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 나의 화풀이를 하지 마세요. 밥 먹기 싫다고 하면 그냥 안 해주면 됩니다. 밥 해달라고 울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엄마 아빠도 내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 시간에 안 먹으면 자기가 차려 먹어야 하는 거라고 말해주고 가만 놔두면 됩니다. 버릇을 고치려면 냉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워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고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면 부모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과도한 효도를 세뇌시켜서 늙은 부모를 모시고 새끼는 내버려 두어라라는 왜곡된 논리를 배웠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물며 내 아이를 학대한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차라리 사람한테 학대를 받으면 그 사람을 미워만 하면 되는데 부모에게 학대를 받으면 사랑과 증오가 이상하게 섞여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됩니다. 부모의 학대로 고통받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런 걸 당했으면 내 아이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또 그렇게 답습합니다. 화내고 짜증내는 것은 내 성질머리지 아이에게 화풀이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의 정서적 안정이 가능하도록 키웠다면 조금 컸을 때는 독립심을 키워주세요. 스스로 결정하는 연습을 시켜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립심을 키우는 훈련은 빠를수록 좋지요. 만약 아이가 20살 넘은 성인이 됐다면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는 무조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세요. 성인이라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이 됩니다. 부모가 아이 대신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계속 아이 대신 결정을 해줬다면 앞으로 결혼할 사람도 부모가 찾아줘야 하고 아파트도 부모가 찾아주고 손주 낳으면 그 손주까지 키워줘야 합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끊어야 합니다. 결정은 아이 본인이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세요. 아이가 참고할 만한 정보만 알려주는 것이지 청소년 이후의 자식은 성인입니다. 물론 아이가 대학 다니면서 힘들어하거나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 것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면 자녀들을 자생력 없이 키우는 것입니다. 4살짜리 아이가 자전거를 탈 때 아이가 떨어질까 걱정돼서 자전거를 계속 잡고 있으면 아이는 자전거 타는 법을 영원히 배우지 못합니다. 넘어져도 보고 다쳐도 봐야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사랑스러워 생채기 하나 날까봐 걱정되는 마음은 잘 압니다. 그러나 아이를 한 사람의 훌륭한 성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가르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은 자식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럴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can save him.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clear,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clear,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부모의 가르침이 변하면 자식도 분명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 뿐입니다. 어떤 자식도 부모를 괴롭히려고 태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마치 자신의 인생인 것처럼 애지중지합니다. 좋은 것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다 보니 자식이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걸 보고는 괴롭고 힘든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성인이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런데 다 큰 자식을 여전히 품 안의 자식으로 생각하면 부모는 평생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인도 자식이 다 커서 부모의 품을 떠났을 때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몸만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완전히 독립을 해야 부모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걱정이 많고 힘들다는 부모들은 본인의 삶도 그렇지만 자녀들의 삶도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자녀의 정서적 안정감과 독립심을 키워주세요. 그러면 자식은 나중에 자라서 부모인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함께 갖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녀 교육법을 반복하여 듣고 마음속에 새기셔서 여러분이 자식복이 넘치는 삶과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들을수록 지혜가 깊어지는 여러분의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